그날도 그는 슈퍼 앞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손으로 동전을 넣던 남자였습니다. 자판기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따뜻한 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조심스럽게 그 캔을 두 손에 감쌌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이 마음 한켠을 지탱해 준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그는 벤치에 앉아 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뚜껑을 따고 김이 오르는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오래 묵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슈퍼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 오늘도 그거예요? 응, 이게 제일 좋아. 안으로 들어와서 드시지요. 바람이 너무 차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이 자리에서 마셔야 하거든요.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 누가 봐도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캔을 다 마시고 나서 잠시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자판기 밑으로 몸을 숙이더니 캔을 쓰레기통 대신 자판기 아래 틈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시게.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불자 자판기 불빛이 깜빡였고 그 아래로 방금 넣은 캔의 입구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허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자판기 옆 벤치에는 아직 따뜻한 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초등학생 둘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다. 맨날 캔 숨기잖아. 이상해. 그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람결에 코끝이 시려왔지만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다행이야. 아직 이 자리가 남아 있어서. 그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 때문인지는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자판기 불빛 아래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 아래로 또 다른 캔이 굴러나왔고 그 속에는 접혀있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퍼 앞엔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리저리 겹쳐 있었지만 자판기 앞만은 신기하게도 눈이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발자국만이 그곳으로 곱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유리문을 닫다 말고 그 흔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판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구석을 보던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밀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엔 떨리는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대의 생일이네요. 난 여전히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묘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자판기 앞을 지나던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거 뭐예요? 글쎄다, 편지 같은데 누가 쓴 걸까? 소년은 자판기 아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캔이 많아요. 안 버리고 다 모아놨나 봐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 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빈 캔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하나하나의 캔 속엔 모두 작은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다 혼자 쓴 걸까? 눈발이 흩날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하나의 캔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뜻했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래도 매일 이 자리에서 당신의 하루를 생각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누구한테 쓴 거지? 그 순간 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제 거예요. 놀라 돌아보니 그 자판기 앞에 그 노인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고 깊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쪽지들 다 당신이 쓴 건가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게 제 하루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캔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겨울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의 시선은 자판기 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수많은 캔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선 노인은 오늘도 주머니 속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1개, 2개, 3개.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묵묵히 4번째 동전을 넣었습니다.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캔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얇은 노트를 꺼내어 조심스레 펜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어요. 당신이 이 눈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서 그 하얀 길을 걷네요. 그는 쓴 편지를 반으로 접고 캔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하죠, 당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캔 속으로 스며들 듯 부드러웠습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기다렸다고요? 응. 자판기 옆 벤치에 앉아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은 커피 향이 나면 꼭 웃었거든요. 그는 시선을 낮추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도 이 자리였어요. 눈이 많이 오던 날 따뜻한 캔을 들고 그 사람에게 가던 길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떠나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어 낡은 자판기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도 이 자판기 앞에만 서면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납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슬프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캔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직 이 안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매일 이렇게 하나씩 써넣다 보면 언젠가 그 이름이 다시 따뜻해질 것 같거든요. 그는 캔을 자판기 밑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그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캔 하나, 그 입구엔 파란 글씨가 살짝 비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대의 미소가 그립습니다. 눈이 그친 오후 슈퍼 앞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녹은 눈 위를 반짝이며 스쳤고 그 자판기 앞에는 오늘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캔커피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당신.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커피 향이 흩어지고 그 향기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젠 그만하시죠. 추운데 몸 상하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아직 그 사람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은 가족이셨어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판기 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기다리던 사람이지요. 내가 퇴근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커피예요? 하고 묻던 사람. 그는 손에 쥔 캔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날도 이 커피였어요. 늘 마시던 이 맛. 그런데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아주머니는 손에 든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로 계속 이 자리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먼저 가도 따뜻한 커피 향으로 다시 만나자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바람이 불자 자판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 향보다 햇살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옵니다. 햇살이 비칠 때 그는 빈 캔을 들고 자판기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손끝이 닿자 밑에 쌓인 수십 개의 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굴러나오며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안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부터 나는 이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걸어보려 합니다. 혹시 그 길 끝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까 봐요. 그녀는 눈을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습니다. 낙엽이 골목을 따라 흩날렸고 자판기 앞에 종이컵 몇 개가 바람에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어두고 슈퍼 안에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깨끗이 닦은 캔 3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3개나 들고 오셨어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생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요. 그는 자판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씩 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만난 날. 이 커피를 마시며 처음 웃어줬죠. 두 번째 캔을 내려놓으며 이어갔습니다. 이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날도 이렇게 앉아 둘이 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캔을 꺼내며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인사. 아주머니는 그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캔을 조심스레 줄 맞춰놓고 하나씩 안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던 향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적은 뒤 캔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가 일어나자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도 분명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아마 이 커피 향 따라올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판기 밑으로 캔 3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캔이 덜컥 부딪히며 들어가자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자판기 불빛이 순간 깜빡이며 번쩍였고 그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에 남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건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문장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따뜻한 향이 내게 닿을 때 그게 당신이 온 날이에요. 그는 그 글을 천천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다릴 차례인가 봐요.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자판기 불빛에 섞이며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자판기 안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한 번 더 났습니다. 캔 하나가 굴러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슈퍼 앞엔 낯선 고요가 흘렀습니다. 늘 자판기 앞에 있던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발은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자판기 불빛만이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엔 여전히 수십 개의 캔이 고요히 쌓여 있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걸까?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가 살던 쪽 동네를 수소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병원에 계셨어요. 며칠 전에 쓰러지셨대요. 그녀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복도 끝 작은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의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다가서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커피 냄새가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젖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 대신 전해주시겠어요? 무엇을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엔 새로 산 캔커피와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곤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 혼자 두기 싫어요. 내가 없어도 그 자리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거기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며칠 후 아주머니는 슈퍼 문을 닫고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남긴 캔 하나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판기 불빛 아래서 봉투를 열자 안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날입니다. 이곳은 이제 당신에게 맡깁니다. 커피 향이 나는 시간마다 그 사람과 나를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고 글씨 하나가 번지며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자판기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같이 가셨겠죠. 자판기 불빛이 반짝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커피 향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셨네요. 눈이 녹은 골목길에는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슈퍼 앞 자판기 앞은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자판기 불빛을 켜고 주변을 쓸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게, 그가 남긴 이야기가 잊히지 않게 말입니다. 어느 날 자판기 앞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 밑으로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그분의 딸이에요. 순간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매일 여기서 그분을 뵈었어요. 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이 자판기 앞을 떠난 적이 없으셨죠.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환하게 웃는 부부가 자판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과 똑같은 슈퍼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였어요.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난 자리. 그녀의 손끝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매일 퇴근길마다 엄마가 이 자리에 와 있었대요. 아빠는 그걸 보고 매번 커피를 사다 줬대요. 그래서 두 분에겐 이 자판기가 약속 같은 곳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매일 오셨구나. 딸은 고요히 웃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 아빠는 이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커피 향을 맡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녀는 자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밑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수십 개의 캔이 고요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꺼내 캔을 열었습니다. 안엔 접혀 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대의 생일이에요. 내가 늦었지만 그래도 와봤습니다. 이 향기 아직 당신 같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정말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신 이 자리를 지킬게요. 바람이 불자 자판기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잘 있죠? 그 순간 자판기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캔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캔의 라벨 한가운데 파란 펜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당신이 이 자리를 밝혀주세요. 그녀는 두 손으로 캔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직도 커피 향이 났습니다. 봄이 완전히 물든 오후, 자판기 앞 골목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그 자리에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판기에 넣었습니다. 짤랑 소리와 함께 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같이 마셔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커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캔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햇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 속엔 언젠가 들었던 웃음소리와 말투가 스치듯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꺼내어 쪽지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신 왔어요. 두 분이 함께 웃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이 향기 속에는 사랑이 남아있네요. 그녀는 쪽지를 접어 캔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밑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자판기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며 그녀의 손끝을 비추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어갈게요, 아빠. 이 자리엔 늘 향기가 머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했습니다. 잠시 후 자판기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나며 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캔의 옆면엔 손글씨처럼 파란 글씨가 비쳐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그 향기 덕분에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포근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미소가 봄빛 속에서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판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이제 걱정 마세요. 그 향기,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이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이야기를 피어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에도 향기로운 기억이 머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